안녕하세요. 오브젝트 13장 서브 클래싱과 서브 타입에 대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타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와요. 맨 처음부터 타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내용의 흐름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타입이란 게 지금 왜 필요하냐면, 이게 타입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설명이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통한 내용이 진행되면서 결국 상속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상속 타입이라는 내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타입은 개념 관점에서 타입을 한번 알아볼게요. 공통의 특징을 공유하는 대상들의 분류입니다. 이건 타입의 개념적인 관점으로서 저희가 많이 이해하고 있던 내용이네요. 프로그래밍 언어 관점이 중요할 텐데, 타입이란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들의 집합입니다. 저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자주 들어가 있네요. 자, 객체가 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의 집합을 가리키는 멋진 용어를 퍼블릭 인터페이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객체들은 동일한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죠.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다르다면 이들은 서로 다른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타입의 특징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타입이란 걸 알게 되었고, 자, 이제 타입의 계층이 들어간 타입 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입은 다른 타입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저희 수학의 집합과 같은 개념인데, 동일한 인스턴스 하나가 하나 이상의 타입으로 분류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합에서도 여러 타입의 교집합처럼 다른 집합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죠.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집합에 포함되는 동시에 객체 지향 언어의 집합과 교집합을 이루는 사이의 공간에 있는 교집합을 자바로 예시를 들었네요. 자, 타입들은 일반화와 특수화 관계를 가진 계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과 같은 개념을 가진 타입 계층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일반화, 특수화로 드러내요. 이러한 관계를 통해 계층을 이룰 수 있다는 게 타입 계층입니다. 자, 그럼 타입 계층을 이루는 두 가지 개념. 일반적인 타입을 위쪽에 라는 설명을 가진 슈퍼 타입과 특수한 타입을 아래쪽에 라는 개념을 가진 서브 타입이 있네요. 자, 이 두 가지 일반적인 타입에서 일반화는 뭘까요? 어떤 타입의 정의를 좀 더 보편적이고 추상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저희는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특수화는 뭘까요? 어떤 타입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이고 문맥 종속적으로 만드는 과정. 이제 저희가 많이 보던 자식 클래스와 같은 개념을 가지는 게 특수화라고 합니다. 자, 타입은 어떻게 구현될까? 타입은 어떻게 구현될까요? 클래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클래스를 이용한 타입을 계층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상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저희 몇 장부터 이 상속이 계속 나왔죠? 처음부터 계속 나왔을 거예요. 상속, 또 이제 상속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번 장에서의 상속은 어떤 걸 저희한테 알려줄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언제 상속을 사용해야 되는가? 항상 이건 의문이 들죠. 저희가 이전 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재사용 이런 것도 있고, 부연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번 장에선 언제 사용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오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즈어 관계를 모델링 하는가와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부모 클래스의 타입으로 자식 클래스를 사용해도 무방한가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이제 근데 이즈어 관계 모델링부터 알아보자면, 책의 저자이신 조용훈님께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속을 사용할 후보로 간주하는 게 이즈와 관계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아래에 예시를 들고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의 타입으로 자식 클래스를 사용해도 무관한가? 저희가 이제 여기 상속계층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차이점을 몰라야 한다. 즉, 행동 호환성이 만족해야 되는 걸 이 방법으로 제시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들어보던 내용이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오퍼레이션명을 이용해서 사용하더라도 메시지를 요청했던 객체가 적합한 값을 리턴 받는 것. 그게 저희가 많이 했던 내용이고, 그걸 행동 호환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나오네요.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기대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어휘적으로 이적 관계로 표현할 수 있더라도 상속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 예시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이조 관계를 만족합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관점이 어휘적으로는 이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게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기대하는 행동은 왜 다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직사각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직사각형이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속성, 상태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사각형의 행동들을 바라보자면, 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각각 메소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행동에 맞게 상태도 위드라는 개념과 헤이트라는 너비와 높이라는 상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정사각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모두가 같은 게 특징이죠. 그러면 메시지를 요청할 때 부모 클래스의 사실 너비와 높이는 사실 정사각형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 변의 길이를 리턴해달라는 메시지에 대한 요청만 받아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됨으로써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너비와 높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찌어찌 끼워 맞추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게 돼요. 만약 길이와 너비를 제할당하는 메서드가 있다고 쳐봅시다.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다른가라는 로직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사각형에 리셋 메서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사각형은 사후 조건으로 너비와 높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포함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기대하는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리셋 메소드를 통해 값을 했는데, 난 분명 직사각형이라는 부모 클래스로서 인스턴스 변수가 선언된 그러한 객체에게 메시지 요청했는데, 얘가 갑자기 오류 메시지를 막 반환을 하는 거예요. 뭐 길이가 다른 익셉션, 뭐 예외 처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직사각형이라는 부모 클래스에 적합한 값들을 제공한 것 같은데 왜 에러가 뜨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어휘적으로는 이지어 관계가 만족하더라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이지어 관계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행동 호환성에 대한 예시도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편하겠죠? 행동 호환성에 대한 예시는 펭귄과 새라는 두 가지의 객체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새라는 객체는 이제 모든 자식 클래스들의 좀 일반화된 내용이죠. 그 일반화된 내용이 어떤 메서드를
어떤 오퍼레이션명을 가지고 있는지가 추후에 자식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설계, 설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새의 전체적인 좀 특성들을 한번 보자면 저희가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새는 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주 나중에 자식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도 공통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그런 메소드겠죠. 근데 날지 못하는 새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날 수 있긴 하더라도 날개가 달려있어도 날 수는 없는 새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펭귄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펭귄으로 정의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될까? 상속계층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차이점을 몰라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펭귄 객체를 사용하려면 부모 클래스와의 차이점을 알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펭귄 메소드는 날 수 있다라는 메소드를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의 상속을 입장에서는 날 수 있다라는 걸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설계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라는 객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따로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날 수 있다의 인터페이스에는 펭귄이 속하지 않을 것이고 펭귄이 속하지 않고 펭귄은 따로 걸 수 있다라는 인터페이스에 포함이 되어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날 수 있다가 아닌 걸 수 있다의 자식 클래스인 펭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의 다른 자식 클래스들 모두 걸 수 있다에 파생된 자식 클래스들이므로 서로의 차이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동화성이 만족하고 그게 상속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기대에 따라 분리함으로써 아까처럼 새가 아니라 날 수 있다, 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에 따라 분리함으로써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계 원칙을 저희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라는 개념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는데 이러한 상속 설계 방식을 계약에 의한 설계로도 한번 바라보는 관점이 13장에 적혀 있어요. 자, 설계를 계약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전 조건, 사후 조건, 클래스 불변식이라는 세 개가 있는데 사전 조건은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고 사후 조건은 메서드가 실행된 후에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장해야 되는 조건 그리고 클래스 불변식은 메서드 실행 전과 실행 후에 인스턴스가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자, 서브 타입의 더 강력한 사전 조건을 정의할 수 없다. 자, 여기 네 가지가 계약에 의한 설계에서 알아보면 좋을 네 가지의 개념이에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서브 타입의 더 강력한 사전 조건을 정의할 수 없다. 자, 슈퍼 타입에서 잘 적용되던 조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게 서브 타입에서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무엇이 바뀌는지 몰라야 되니까, 서브 타입에서도 그 조건들이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더 강력한 사전 조건을 이루게 된다면, 해당 일부 조건들이 슈퍼 타입에서 만족하지만, 서브 타입의 세부적인 조건에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겠죠. 사전 조건을 어기게 되는 거겠죠.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서브 타입의 슈퍼 타입과 같거나 더 약한 사전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 내용과 반대되는 건데, 슈퍼 타입에서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서브 타입에서는 그 조건이 더 통과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약한 사전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서브 타입의 슈퍼 타입과 같거나 더 강한 사후 조건을 정의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첫 번째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에 대한 차이가 있네요. 슈퍼 타입의 사후 조건만 만족한다면 값을 내뱉어주면 되므로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데, 자,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슈퍼 타입에서 양수만 제공해달라, 음수는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있고, 서브 타입에는 더 나아가서 1000원 이상의 인트형만 반환할 수 있다
성능 이상의 값만 반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슈퍼타입 입장에서 영원히 넘어가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영원히 넘어가기 때문에 슈퍼타입을 바라보고 전달했던 요청이 어차피 영원은 넘는 값이 전달받게 되므로 더 강한 상호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서브 타입의 더 약한 상호 조건을 정의할 수 없다. 아까 한 것과 반대로 슈퍼 타입에서 영원 이상이라 했는데 서브 타입에서는 음수도 가능하다. 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받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고 의도한 요청과 다른 결과값을 받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해당 더 약한 사후 조건은 정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13장 슈퍼클래싱과 서브 타이핑 내용 설명 마치겠습니다.